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자기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설렘이 되고 싶은 유아데이지 작가 유아데이지입니다. 2022년에 이제 독립출판을 시작했고요. 이제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라는 이제 단편 에세이를 출간을 시작으로 이제 보고 싶어요 이별 노래, 그리고 올해 4월에 출간한 그려지는 밤까지 총 3권의 이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까지. 책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갖고는 왔는데. 좋습니다. 네, 보여주시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책 꺼내신 김에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책 소개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포장된 채로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가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는 이제 이 책이 저의 첫 책이 이제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이고요. 이게 왜 제목이 이렇냐면은 제가 글을 쓸 때 주로 이제 노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글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의 이 책과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책의 이제 대부분의 글들이 이제 거의 특정 몇 명의 이제 아티스트의 이제 노래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쓴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되게 단편 에세이라고 소개드린 것처럼 짧은 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제가 실제로 영감을 받았던 그 노래들의 이제 가사가 적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들으시면서 글을 보시면 훨씬 좋으실 거라고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고, 그래서 제가 거의 막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쓴 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제가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이렇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고 싶어요 이별 노래 또한 안쪽에 이제 굉장히 슬픈 노래들의 가사와 이제 짧은 글들도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그려지는 밤이라는 이제 올해 4월 21일 날 출간한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 전 두 책이 굉장히 글이 짧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길게 이제 그 글을 써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길지만 이 역시 뭐 조금은 짧은 글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상집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저의 짧은 생각으로부터 글이 시작되기도 했고,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짧은 이 제목처럼 이제 한 문장을 이제 제목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생각으로부터 이제 시작됐고 책 또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사랑과 이별, 뭐 미안함, 애틋한, 아니면 청춘, 이제 위로와 같은 이제 밤이면 더욱 그런 짙어지는 감정들에 대해 좀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감정들을 목차는 이렇게 목차가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음, 이렇게 달이 피고 이제 지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글의 순서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 또한 제가 노래로부터 좀 영감을 받은 게 많고, 아니면 다른 책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게 많고, 그래서 제가 낸 책들과 이제 글들이 대부분은 좀 노래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고 조금 몽글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명을
근데 왜 유아데이지라고 하셨어요? 필명이 이게 제가 이제 노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는 대부분 이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낸 책이 이제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 혹은 이제 이별에 대한 그런 글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에 관한 책을 낼 때 이 글들이 뭔가 그 보는 독자들의 설렘이 되길 바랬어요. 근데 저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 이제 설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데이지라는 꽃의 꽃말이 순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ou are 데이지랑 You are 데이지랑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설렘이 되고 싶다. 당신은 나의 설렘이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입고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서점 주인장님 분들이 조금 뭔가 어려워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너무 나만 아는 그런 심오한 필명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본업이 작가는 아니셨죠, 그죠? 그쵸, 본업이 작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제가 조금은 뭐라 그래야지, 이 중심부의 외곽에 있는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독립출판이라던가 음악도 이제 인디 쪽이라던가 그런 쪽이 많아서 독립출판에 그런 독립서점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좀 큰 서점보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게 좋아하는 느낌의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직접 사고 보면서 그분들의 뭐 인스타를 팔로잉하고 이제 그분들이 글을 쓰는 이런 과정을 SNS로 이제 보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걸 처음에는 그런 걸 끄적끄적 적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님들의 인스타를 보면서 뭔가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서 독립출판 클래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들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첫 책이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겠다, 좀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나의 글들을 실제 이런 책이라는 물속으로 딱 만들어내서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뭔가 그 한 해의 목표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 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취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그래도 뭔가 해볼 거면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부스를 처음에 뽑을 때도 조금은 초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많이 뽑고, 이제 북페어도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이 나올 때 당연히 뭐 신기하고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와, 이걸 내가 냈어, 막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큰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하나 해냈구나. 맞아요. 좀 그런 느낌? 그렇게 모아놨던 글들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투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신춘문예 같은 것들에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왜 독립출판이었을까요? 저는 독립출판이 일단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독립출판을 알기 전에는 그 이제 되게 유명하신 작가들 분들 책도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초반에는 되게 좋다가 계속 나오면서 내용이 같더라고요. 내용이 같고 뭔가 했던 말 또 한 것 같고 뭔가 이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재미가 없다라는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독립서점을 가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되게 새로웠어요. 새롭고 되게 뭔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점마다 같은 책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서점의 또 분위기에 따라 취향에 따라 이제 취급하는 책도 다르고 뭔가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명해질 때보다 조금 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열심히 준비하고 막 노력하고 이런 그런 초반 단계 있잖아요. 그때가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출판 작가님들의 책이 저한테 좀 그렇게 와닿았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출판으로 나도 만약에 책을 낸다면 이 독립출판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지 책을 낸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고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독립출판의 매력이라 하면 사실은 말 그대로 걸을 게 없다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일단 전업 작가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다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고 어떤 일의 절차라는 게 있어서 무언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거르지 않고는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표출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항상 무언가에 걸러지는데 맞아요. 아마 출판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대형 출판사라든지 잘 나가는 데라든지 어쨌든 그것도 기업이다 보니 이윤추구를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시장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잘 팔리고 돈이 돼야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들이 1순위가 아니라 어찌됐건 1순위는 어떤 경제 논리에 맞춰져 있고 그 2순위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걸러지는 것들 이런 게 있을 터인데 독립출판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뭐 독립이라는 말이 붙는 거 영화에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를 게 없다. 그게 정말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작가님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독립출판의 매력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중첩 때도 상관없고 또 다른 거여도 상관없고. 저도 그게 가장 이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걸러지지 않는 매력이 있어요. 뭔가 이제 정말 이제 또 막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그 글을 쓰면서 정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검열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아무래도 책을 기왕 내고 이제 파신다면은 잘 팔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더 잘 팔릴 만한 그런 요소로 뭐가 있어 이런 게 아무래도 책을 낼수록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이제 내다 보면은 개정판도 내게 되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초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초판은 정말 그래서 저도 이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는 처음에 냈을 때는 이거보다 분량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2쇄를 낼 때는 이제 개정판으로 이제 조금 분량을 늘려서 개정판으로 냈는데 근데 제가 봐도 이 초판을 보고 이걸 보면은 좀 느낌이 달라요. 초판은 확실히 조금 그런 그 걸러지지 않는 매력이 조금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확실히 조금 다듬어진 느낌이 제가 봐도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지만 하지만 독자분들이 볼 때는 뭔가 이런
뭔가 똑같은 가격으로 책을 산다면 좀 더 분량이 많은 책을 사지 않을까? 뭔가 또 너무 분량이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내가 이거 사는데 막 1시간도 안 돼서 다 읽었어. 그러면 좋긴 좋겠지만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이런 느낌이 이제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량을 늘린 거에는 뭐 후회가 없지만 확실히 그런 걸러지지 않는 초판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근데 독립출판도 확실히 그런 게 있고 네, 하지만 그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오래 이 독립출판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한 1, 2년, 한 두세 권 이제 내시면은 조금은 이제 사라지는 작가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조금 아쉬울 때도 많죠. 근데 저도 작가 일을 하면서 이게 본업과 같이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100%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 보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도 3권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작가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다양하게 있겠지만 작가님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랑. 아까 이제 설레임 얘기해 주셨지만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사랑 노래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결국엔 다 사랑의 어떤 한 단면들. 그려지는 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그 사랑이 꼭 어떤 대상이나 뭐 이런 것보다 뭐 내 삶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사랑이 작가님의 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책들이었거든요. 이 3권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고 있는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되게 평소에는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고 뭔가 이런 사랑이 되게 귀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이 점점 아무리 대상이 있더라도 점점 무뎌지기 마련이고 잊혀지기 마련이고 왜냐면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을 문득 다시 떠올릴 때가 세 종류였던 것 같아요. 책, 노래, 영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다시금 뭔가 조금 살고자 하는 힘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좋은 글귀나 좋은 영화나 좋은 노래를 만들 때 그냥 말 못하면 너무 좋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이제 가끔 이제 너무 이제 회사 일이 힘들 땐 집에 가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면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모든 게 풀어지는 느낌? 뭔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의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게 더해지면은 그냥 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뭔가 다 풀어지고 이제 잊혀지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사람이라면 계속 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계속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런 감정을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공감을 바라고 내 말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사람한테서 얻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너를 위해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 말로써 들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서 얻는 그런 공감, 그런 위로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책도 조금 그렇게 다가갔으면 바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정말 뭐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얻는 사랑이나 위로나 공감이나 이런 게 어차피 저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들에는 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말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와 보고 싶어요 이별로에는 정말 사랑하는 이제 연인에 관한 이제 그런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려지는 밤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매개체들로부터 얻는 그런 감정에 대해 그려진 거기 때문에 뭔가 폭넓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제 이 사랑 노래와 이별 노래 책은 사실 거의 20, 3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고, 좀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관심은 있으셨는데 너무 조금 한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리고 좀 글씨가 작다. 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서 이번에 책을 낼 때는 조금 더 글씨도 크게 하고 다양한 그런 영역의 사랑으로부터 다양한 영역의 사랑을 한번 적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한 서점이 이게 책이 다 팔리면 어떤 연령대에서 책이 팔렸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종종 그래도 이제 결국은 주 소비되는 20, 30대지만 종종 이제 5, 60대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그런 걸 뭔가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되게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에 했던 질문의 좀 연장인데요. 우리 작가님 책 읽은 사람들 그리고 읽을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지, 어떤 느낌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독자들이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게 제목이 아무래도 최신에 나온 책으로 말해야겠죠? 이게 그려지는 밤이 이 제목이 된 이유가 뭔가 밤이야말로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회사 일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고 뭔가 연인한테도 잘 자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꼭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시간이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포근하고 조금 그런 시간이기를 바랬고, 그리고 온 그 밤이라는 시간이 뭔가 혼자 있게 되면서 뭔가 더 좀 부정적인 감정에도 좀 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뭔가 저는 밤에 오히려 그날 하루를 잘 보내면은 그날 하루를 자꾸 이제 밤이라는 시간대에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막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자꾸 되새기게 되고 웃고 미소 짓고 뭔가 행복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게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전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추억을 되새기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 매개체가 제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서 밤에 처음에 이제 책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밤이라 더욱 짙어지는 감정에 대해 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밤에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도 이제 많이 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이 20, 30대 분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썼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오늘 밤이 쓸쓸하고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밤이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오늘 하루가 너무 고된 것 같으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뭔가 작은 사이사이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되새기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전 과거를 이제 되새기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래를 뭐 조금은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던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잔뜩 담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혹시 밤이 너무 길다, 밤이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뭔가 쓸쓸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대에 자주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목도 이제 그려지는 밤이라고 썼습니다. 온전히 그 독자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려지는 밤이기를, 오늘의 하루가 그날의 하루가 그려지는 밤이기를 라는 바람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그려지는 이라는 게 문학적 표현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들려진, 보여진 이런 거가 이렇게 표준어 뭐 이런 걸로는 안 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이제 온전히 이렇게 그려지는 밤이 되기를 그냥 그 한 문장을 이 제목으로 줄여서 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독립 서점, 아까 서점들도 많이 다니셨는데 네. 추천하는 독립 서점 있으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혹시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입고 시킨 서점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분명 다 이제 좋은 서점들이지만 이번 제가 이제 4월 달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제주에 입고 시킨 이제 서점들을 갔다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서귀포시에 있는 그 푸근한 곰아저씨라는 그 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서점이 왜 제가 거기를 좋아하냐면 거기서 제 책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제 책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 때 꼭 방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큐레이션보다는 그 책방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이제 주인장님이 인도로 봉사 여행을 다녀오셔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카페의 도움으로 이제 30분간 그냥 1인 대여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봤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은 저희 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을 열거나 커튼을 젖히면은 막 되게 화사하고 화려한 공간이 내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이었어요. 딱 그런 문을 열었는데 정말 되게 오르골 소리와 같은 클래식 노래가 흘러나오고 정말 이렇게 앞에는 그 제주 바다가 펼쳐 있거든요. 근데 되게 통창을 통해서 제주 바다도 쫙 펼쳐 보이면서 그런 되게 포근하고 되게 아늑하고 되게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그냥 한 번에 문을 열자마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지금도 너무 그 마음속에 이제 남는 책방이라서 정말 거기서 보낸 30분이 정말 제주도 여행 3박 4일 동안 제일 좋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아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신다면은 저는 그 책방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 책을 사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이제 기념품들도 많고 그냥 거기를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순간으로 남을 그런 책방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다 추천드리는 서점이 다 되게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책방이었어요. 그 가평의 무용서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너무 예뻐요. 거기도 가평이라는 곳이 또 저도 이제 사실 그 차가 아니면 자차가 아니면 가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그냥 그날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책방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정말 그날 또 눈이 온 날이었는데 되게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런 느낌만 받아왔고 거기는 근데 또 큐레이션도 조금 좋았던 것 같아서 책도 몇 권 많이 사왔거든요. 그리고 문구용품도 많이 팔아가지고 좀 희귀한 문구용품 그래서 많은 소비도 함께 해왔던 뭔가 가까웠으면 정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평은 좀 놀러도 많이 가시니까 놀러 가는 김에 한번 시내 들려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 서점도 들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부페어도 그렇고 많은 작가님들도 같이 만나고 막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인연이 됐지만 보신 것 중에서 이런 거 좀 참 인상적이었다 추천하고 싶은 독립 출판 책이 또 있다면?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어떤 작가님의 책을 사고 그 작가님의 인스타를 팔로잉하고 그분이 글을 쓰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책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가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마 보신다면은 저 책 분위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필명이 지윤으로부터거든요. 지윤으로부터 해서 박지윤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게 첫 책인 것 같아요. 9월이 되면 9월이 되면 깍지를 끼고 걷자 이거라는 이제 것도 조금 누군가의 봄 사랑 노래와 비슷한 조금 짧은 글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그 중에 그 꽃다발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 책이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냐면 너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 꽃다발 안개꽃이 많은 그 꽃다발 속에서 너라는 사람이 한 송이의 장미꽃 같은 사람이야. 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인데 그 책이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장미꽃으로 비유한 것도 좋긴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은 그 많은 꽃들 중에 이제 빛나는 하나의 장미꽃이지만 이 사람 이외에도 내 삶에는 굉장히 안개꽃같이 눈부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뭔가 좀 이렇게도 와닿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책도 이제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읽으시기 좋은 책이라 이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책이 모르겠어요. 지금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판된 곳, 다 팔린 곳도 많아가지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다.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뭐 어쨌든 글 쓰는 경험 그리고 책으로 만든 경험들 먼저 하신 입장에서 이렇게 글 쓰고 책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엄청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돈을 바라면은 추천하지 말아야겠는데 저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굉장히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만약에 회사 업무상 실수가 있거나 뭔가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막 몇 날 며칠씩 되새기고 막 좀 자책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뭔가 이 글을 쓰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두껍고 큰 마음의 기둥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또
많진 않으시지만 제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렇더라도 계속 이제 나한테는 계속 꾸준히 할 만한 일이 있어. 그렇게 이 글 쓰고 책을 쓰는 일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방패막이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큰 이 글을 쓰는 일을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심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 그런 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출판을 준비하시는 뭐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독립출판을 하게 된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행운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런 마음에 이제 큰 기둥이나 방패막이 되어주는 일이 있다면 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험난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또 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새로운 작가님들을 많이 뵙기를 고대합니다. 네. 작가로서 먹고 살만한가요? 작가로서요. 소소한 재미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한 재미는 되는 것 같고 사실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근데 그거는 좀 느껴요. 책을 이제 3권까지 냈지만 좀 책을 한 권 한 권 더 내므로써 뭔가 반응이 좀 더 있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한 권 더 내면 뭔가 조금 그래도 작가로서 뭔가 소소한 용돈 정도는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긴 북페어가 또 저는 너무 좋아요. 북페어 가서 왜냐면은 사실 이 책이 제가 서점으로 이권을 보내면 독자분들이 뭐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책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북페어를 가서 직접 독자분들을 만나고 이제 이 책을 팔면서 그런 반응을 얻고 정말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은 정말 너무 힘이 나기 때문에 북페어 나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는데 먹고 살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다.